띠뚜까지 아버 아름다운 대한민국 1호 쯔르쯔 행복해요. 와 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자 오늘로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딱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졌는데 지난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다소 쉽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들 하시던데요. 자,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능 특집으로 영역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다. 바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외국어 영역입니다. 네. 자, D-29일 외국어 영역 막판 등급 올리기를 주제로 오늘 바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학습 비법을 마련했습니다. 네, 외국어 영역에 아직도 울렁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잡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의 이름만 들어도 수험생들의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는데요. 세화여고 윤장환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계속해서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 여러분과 함께 1년 내내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세화여고의 윤장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또 한 분의 소문난 전문가신데요. 네, 탤런트입니다. 네. 영어 공부의 왕도를 제시해 주실 우리 윤정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다른 윤정호 선생님입니다. 또 다른 윤 선생, 윤정호 선생님. 네. 자, 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네, 주관한 2013학년도 마지막 학력평가가 실시가 됐는데 그렇죠. 윤장환 선생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좀 출제 경향을 좀 짚어봐 주실까요? 일단 10월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BS 연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9월에 조금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9월이. 그래서 만점자가 0.27%밖에 나오지 않았을 만큼 그렇게 힘든 그런 시험이었는데 아마 올해 수능도 9월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어법, 어휘 그리고 빈칸 문제에서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수능이 29일 남았거든요. 예. 사실 우리 학생들 지금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자, 수능 29일을 남겨도 오늘 이 시점에서 영어 학습 비법을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학생이 좀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곧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를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네. 확신 속에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여러분의 성적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대로 열심히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비법을 오늘 좀 전수를 해주실 텐데요. 자, D-29일 오늘은 외국어 영역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 외국어 영역 특강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먼저 윤장환 선생님께서 외국어 영역 막판 성적 올리기 학습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수능 이제 29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연계 교재도 복습하시고 그리고 실전 연습도 병행하시느라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원에서 영역별 만점자 1%를 지향하는 쉬운 수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모의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어법과 어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법과 어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대비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휘 2문제고요. 어법 2문제입니다. 합이 4문제죠. 그러면 배점은 8점입니다. 어제 여러분 10월 학력평가에서 3점짜리 2문제가 어휘에 하나, 어법에 하나. 그러면 총 10점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2개의 영역을 포기하시면 1등급 절대 불가능합니다. 2등급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요령을 익히고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분명 만점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요. 연계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올해 연계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인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법과 어휘 문제 모든 지문이 다 EBS 교재에서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올해 수능에서도 그렇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시점에서 많은 그 시간을 연계 교재를 복습하시는데 많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뭡니까? 그 지문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중심 문장이 되는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어휘와 그리고 구문까지 즉 한 번의 복습으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꼭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 끝까지 견지를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그 요지나 주제나 제목 뭐 그런 빈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 문장이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반면에 만약에 그 지문에서 주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법과 구문과 그리고 어휘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법 문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4단계를 거쳐라 라고 제가 강의 중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판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단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박스형이라면은 페어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밑줄형이라면 밑줄이 어떠한 것을 묶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확인 과정이 없으시면 무엇을 묻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단서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2번째 단계로서 일단 이게 이것을 묻는 거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히면은요. 그때는 근처에서 힌트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반드시 하나만 정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단서가 정확하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바로 문법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처에서 힌트를 찾지 못했다, 안 보인다, 그럼 이제 3단계로 가셔야 되는 거죠. 3단계로 가시면 이제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3단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예를 들어서 뭐 수의 일치나 아니면 병렬 구조나 그러면 2단계에서 풀리는 것, 즉 근처에서 쉽게 힌트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법 요소가 바로 관계사입니다. 아니면은 O형식 동사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문들에서는 보통 2단계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단계까지는 거의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3단계쯤 되면 다 풀립니다. 그렇지만 간혹 풀리지 않는 경우는 4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4단계는 뭐냐면 의미를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어떠한 내용인지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우리 실전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계 교재 아까 복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법 문제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으시면요. 소스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스는 기출 문제입니다. 왜 기출 문제냐면요. 어법 문제는 항상 등장했던 것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이 되고 다루어졌을 만한 굵직굵직한 문법 포인트들이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본 실력을 유지하고 그것만 연습을 문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면 절대 포기해야 할 유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문법 문제의 한 3분의 2 정도가 바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동사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동사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뭐 관계대명사나 수일치나 병렬구조 그런 것들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출문제가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고요.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계교재 아니면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시중에서 나오는 EBS 교재를 변형을 해서 많은 또 예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은 그런 소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세는 바로 반이어입니다. 반이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휘 문제에서 가장 좋은 힌트는 뭐냐면 어휘 문제는 항상 그 문맥에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즉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 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휘 문제로 나오는 글의 종류는 거의 다 두 갈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주제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A번으로 넘어가고 바로 1번, 2번으로 점프를 하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요,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박스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박스형에서는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앞의 문장이나 바로 뒤의 문장에서 아니면 그 박스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문장에서 힌트가 제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밑줄형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대세가 뭐라고요? 반이어라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쫙 한번 보시고 쉽게 반이어가 떠오르고 연상이 되는 선택지가 있으면 조금 더 유념하십시오. 90% 이상의 정답이 바로 반이어입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문맥에 반드시 어긋나야 되면은 그것은 반이어밖에 될 게 없다라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문제를 살펴보는 요령이 지금 이 순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은 29일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자신감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도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어가 네. 대표적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D-29일인 만큼 네. 힌트 위주로 그리고 실전 위주로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 네. 쪽집게 가외를 받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시간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런 요령들을 좀 익혀서 실전 문제는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 선생님의 설명을 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몇 개의 문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최근 2년간 기출된 문제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유형입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문법 포인트를 보니까 관계사 아니면은 동사 관련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페어들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휘도 반이어가 정답인 것을 하나 예를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고 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 올해 수능에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최고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아주 오답률도 높았고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A번을 보시면은요. what하고 that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나오는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오면 뭐부터 보십니까? what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 what은 앞에는 뭔가 명사가 없고 뒤쪽에는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 believe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뒤쪽에 they are saying 이라고 했을 때 뭐를 얘기하는지 목적에 보이지 않죠? 정답은 what이 되는 겁니다. 자, that은 상당히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what을 먼저 여러분이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장 구조가 완전하느냐 완전하지 못하느냐를 파악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B에 보시면 summarize하고 summarized 동사 원형처럼 보이는 것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ed가 붙은 것을 써야 되느냐 앞에 보니까 and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병렬 구조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바로
4단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4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간의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Torrey Higgins and his colleague, 그다음에 had가 나와 있고요. 뒤에 University student 나와 있고, read가 나와 있습니다. 아하, 이거 O형식 문장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B의 지금 앞부분에 있는 summarize가 end로 앞에 있는 read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summarized가 정답이라면 그 앞에 있는 had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앞쪽에 summarize가 정답이라면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뒤쪽이 정답이라면 이거는 토리와 동료들이 요약을 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석을 해보시면은 정답은 앞쪽에, 즉 read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최상의 난이도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sked하고 asking입니다. ing, pp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asked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입니까?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는 얘기죠. 자,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그 목적어가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주어가 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수동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ed, pp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앞에 그러면 나가 있는 명사는 없는데요? 분사 구문이지 않습니까? 컴마 뒤쪽에 주어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was placed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바로 직접적인 힌트는 바로 앞에 있는 on which였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앞에는 볼 것도 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뒤에는 어떠한 문장 구조가 와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와야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was로 시작하니까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그렇게 답을 체크한 친구들도 분명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수능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요, 앞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수식어, 즉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져 있는, 즉 주어가 없는 게 아니고 뒤쪽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possible technical solutions, s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수일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자, 마지막 문법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hat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어인가? 그러면 뒤쪽에 appears가 동사인가? 그런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is가 보이죠. 그렇죠. 즉 is가 동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 앞에까지는 다 주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that이 만약에 접속사라고 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주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는 아니죠. 그럼 만약에 that이 대명사라면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appears 보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 나오네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is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주어가 부족한 불완전한 문장, that은 뭐로 바꿔야 돼요? was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해석 하나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문법 문제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금만 활용하고 연습을 하면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자, 어법을 이렇게 좀 문제 예제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대표적인 어휘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뭐가 대세라고요? 반의어가. 반의어. 반의어가 대세입니다. 자, 그럼 일단 박스형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에 지금 addiction하고 adap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둘 중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절대 문제 풀지 못합니다. 아시죠? 자, 뭐가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 제시되는 문맥, 그렇죠? 글의 흐름이 첫 번째 대시는 두 가지 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시면은요, 북극에서의 growing season, 성장 계절은 짧고 춥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must make the most of what warmth there is 라고 나와 있죠. 즉, 최대한 많이 따뜻함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컨텍스트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중독이 왜 나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가 어느 정도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B로 넘어가면은 이제 wither하고 prosper가 나옵니다. wither는 시들다라는 뜻이고 prosper는 번성하고 무성하다 그런 말이겠죠. 자, 보시면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B의 힌트는 바로 뒤쪽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B가 들어가는 그 박스가 들어가 있는 문장 아니면 그 앞의 문장이나 뒤의 문장에서 직접적인 힌트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물론 앞쪽에서도 약간 힌트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Before there has been time for the new season's leaves to expand and start function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잎들이 자리를 기능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문장까지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They finally 다음에 after the new leaves have taken over. 자, take over가 여기서는 가장 좋은 힌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take over라고 하는 것은 인수하고 인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물려받았다? 그럼 우세해진다는 얘기예요. taken over. 즉, 우세해지면 새로운 잎이 우세해지면은 기존의 것은 당연히 시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의 정답은 wither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C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자, limited accustomed to the Arct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뒤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시면은 일단 winter green leaves는 북극에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면 익숙하지 않다. 보시면은요. 뒤쪽에 many plants of the northern forest have them too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북쪽 숲속의 많은 식물들도 그러하더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limited가 정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휘 문제 그리고 어법 네. 문제를 예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문제풀이를 네, 한번 맞아요. 해봤습니다. 저희도 네. 지금 수험생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네. 기분이 드는데 네.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주셨지만 이 부분만 챙겨도 네. 최고 난이도의 문제를 챙길 수가 있다고 네.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이어에 대해서 네. 반드시 좀 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잠시 후에는 우리 윤정원 선생님의 29일 만에 수능 따라잡기 특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윤정원 선생님의 외국어 영역 파이널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야, 너 외국어 영역 만점 맞았다며? 뭐로 공부했어? 비법이 궁금해? 그렇다면 EBS로 오늘 뛰어봐. 이제 말할 수 있다. 비법 공개. SD 마세요. EBS 하면 외국어 공부 걱정 끝. EBS로 끝나는 양경아 양의 외국어 영역 공부법. 지금 시작합니다. 수능 D-29일.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1, 2학번 양경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저만의 외국어 영역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아 양이 자신의 학습법을 알려주기 위해 준비한 것. 바로 EBS 외국어 영역 교재인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EBS 교재의 연계성이 높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EBS 교재 안에 있는 단어들, 문제 유형들, 그리고 주제들이 실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EBS 교재로 공부를 하면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육평가원이 지정한 EBS 문제집 6권을 모두 푼 경아 양. 덕분에 과외나 학원의 도움 없이 수능 영어를 완전 정복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때 실전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실전 대비 수능 감각을 기르는 첫 번째 비책. 수능에서 외국어 영역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특히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를 할 때 항상 이 초시계를 가지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며 공부했습니다. 수능은 시간과의 싸움.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독해 문제를 풀 때마다 초시계를 이용해서 걸린 시간을 확인하고 그 감각을 몸에 익혔다는 경아 양.
문제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분 3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단련한 것이 실제 시험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 문제에 너무 오래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뒤에 남아있는 쉬운 문제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들도록 매일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수능 감각을 기르는 두 번째 비책. 바로 EBS 문제집 속 단어를 외우는 것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특정 주제와 자주 연관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는 단어집을 이용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독해 문제집에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했던 것을 다시 보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독해 문제와 연상이 되면서 단어집으로 외울 때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았거든요. 마지막 수능 감각을 기르는 세 번째 비책. 영어 듣기 꾸준히 하기.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 EBS 듣기 파일을 매일 들었다는 경아양. 저는 영어 듣기 공부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부터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보다는 등하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 듣기 공부를 했습니다. EBS 하나로 외국어 영역을 완전 정복한 경아양. 덕분에 현재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맘때쯤 굉장히 떨리고 초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던 대로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노력들이 수능날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양경아 양의 EBS 교재를 활용한 실전 감각 키우기. 하나, 초시계로 문제 푸는 시간 체크하기. 둘, 문제집 속 영어 단어 외우기. 셋, 자투리 시간 활용해 꾸준히 영어 듣기 연습하기. 네, 지금 스쳐가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던 학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선배의 노하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실전에 대비한 연습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네, 예. 자, D-29일 오늘은 외국어 영역인데요. 내일은 바로 또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공신들의 공부 비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9일 만에 수능 따라잡기를 주제로 윤정호 선생님의 수능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예. 자, 앞에 이제 뭐 만점을 받은 친구 얘기도 듣는데 네. 이건 사실 뭐 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만점이 아니면 다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이제 29일 남았는데 과연 29일 동안 그동안 했는데 안 된 친구들이 29일 동안 뭘 해서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세포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포가 한 21일이면 바뀐대요. 네. 그러니까 21일이 지나면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정확한 방법으로 확신을 갖고 하면 21일 뒤에는 이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수학 능력 시험장에 가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생각 갖고 하시면 되겠는데 특히 저는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한 3등급 이하의 친구들, 네, 정말 공부에 좌포자기하고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예. 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능을 얼마 안 남겼기 때문에 그동안 뭐 어휘나 어법, 독해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그동안 미뤘던 이제 듣기로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네, 네.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 여러 가지 따라가 보고 또 뭐 문제 많이 풀어보고 하는데 영 모의고사 보면 듣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듣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들려야 돼요. 네. 근데 듣지를 못해요. 못 듣는데 뭘. 듣고 싶어요, 네, 선생님. 근데 못 듣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웃는데 저는 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들을 수 있는 내공을 키워야 된다. 네. 그럼 과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어민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자꾸 반복해서 중간에 멈췄다가 따라하고 구간 반복해서 따라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수학능력 시험 듣기는요 반드시 만점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점 받기 위해서 특히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보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또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들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를 잡아놓으면요. 듣기는 결국 호흡을 잡는 거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언어를 잡는 건 호흡 잡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호흡, 그 지금 말하는 사람의 호흡을
잘 느낄 수 있고 의미 구조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네. 독해에서도 충분히 네. 영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전 문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제대로 답을 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피터의 어머니가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eter walks into the kitchen and finds his father preparing the breakfast. It seems that his mother became ill during the night and will have to stay in bed for some time. So, Peter goes to his mother and tells her not to worry and to get well soon. He even volunteers to do the cooking for the family until she gets well again. Peter's mother is deeply impressed by his kind offer, though she has already arranged for his aunt to come and do the cooking.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Peter's mother most probably say to him?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를 보여주세요. 실제로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난도를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보고 있는 굉장히 이제 난도를 높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 이 문제를 풀 때 엄청난 친구들이 답을 몇 번으로 골랐을까? 여러분이 지금 골랐을 4번으로 골랐습니다. I've arranged for you to cook for your aunt. 요걸 골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피터가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을 요리하시네? 이상한데 어머니가 분명히 밤 동안 아프셨나 봐. 그래서 침대에 계속 누워 계셔야 되는 모양이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피터가 이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이 심지어라고 하는 게 재밌는데요. 심지어는 자원을 해서 제가 요리도 할게요. 얘 한 번도 요리 안 하나 얘. 그렇죠? 그리고는 가족을 위해서 요리 한번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날 때까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엄마가 deeply impressed.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친절한, 그러니까 이 아이 한 번도 이런 친절한 제안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though she already arranged for 여러분 요거 arrange for his aunt to come and do the cooking 요거를 듣고 그 선택지를 고른 거예요. 그런데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모 보러 오라고 해서 이모가 요리하도록 다 해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했거든요. 이제 선택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모 보러 와서 요리하라고 해놨는데 여기서는 4번 보니까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네가 이모를 위해서 요리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듣지 못하니까 들리는 몇 가지의 소리 갖고 그냥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에 퐁당 빠진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건 정확하게 듣기. 이 정확하게 듣기를 위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답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부분과 함께 I'm touched. 내가 감명받았다. 그렇지만 이모가 와서 요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이제 답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듣기는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섀도우 스피킹, 그러니까 따라 맞아요. 읽어보는 네, 것, 그렇죠.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조은 선생님께서도 네.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방법 좀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섀도우 스피킹이랑은 아니고요. 네. 따라하는 것들 역시 이거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중요한 거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외국어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지문이 길다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시간도 허비하고 또 중간에 또 까먹기도 하고 굉장히 맞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조정에 이렇게 실패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실수하는 친구들 네.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 실수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독해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네.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만 죽도록 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약점들이 파악되면 그 약점부터 공략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시험 나온다 저기서 시험 나온다 하고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도 많고 구문도 많은데 아는 단어 몇 개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잠깐 소설을 썼는데 그게 오답으로 퐁당 빠지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냥 문제 풀지 마시고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단어 외우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등급이 낮은 친구가 자꾸 1등급 아이들 공부한 방법 갖고 따라가려고 그래. 뭐 시간 재고 공부합니까? 시간 잴 필요 없어요. 못 푸는데 뭐. 모르는 단어 많은데 뭐. 단어 외우세요. 지금이라도 단어 외우세요. 그럼 성적이 오릅니다. 그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단순하게 번역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걸 이해를 못합니다. 작가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난 지금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작가의 의도, 즉 본질적으로 작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해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 모르면 약간 안드로메다로 잠깐 갔다 왔다가 이제 아름다운 답변을 찾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찾는데 거기서 좀 헤매다가 그다음에 이제 잠들기도 해요. 네. 가끔 자다가 또 깨서 몇 가지 남은 거 갖고 이렇게 찍고 끝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면요. 이 작가가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갖고 추론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추론하시면서 푸세요. 그럼 시간도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번역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첫 문장을 잘 보면 자, 수학 능력 시험 대부분 한 단락이에요. 그 한 단락 속에는 하나의 토픽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토픽을 잘 잡으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이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잡으면 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럼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 그다음에 EBS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답 체크한 걸로 끝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고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틀린 문제 나오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드디어 성적 올릴 부분을 찾았다. 반가워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는 막 집어서 던져요. 그러니까 영원히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 속에 오를 점수가 숨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틀린 문제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런 문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앞에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 속에 뭐가 나오냐면 비록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동물의 신호를 정보를 나눠주는 것으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그럼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군요. 많은 경우에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갈등이 자, 이익의 갈등이 such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 그럼 such 나왔습니다. 이런 걸 잘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이익의 갈등이 대단하냐면 그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울릴 것이다. 정확할 것이다. manipulat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단어도 모르면서 그냥 문제만 안 됩니다. manipulat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조작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receiver,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존재를 이용하는 거죠. 걔한테 정보를 주기보단. 이것만 보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보를 받는 존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로 가보죠. 후루룩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선택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보니까 그거 4번을 보니까 매니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tricking the signaler, 요거다 이렇게 답을 골랐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그널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킹 다음에 더가 붙었죠. 그럼 더 뒤에 있는 것 이것이 목조가 되면서 신호를 주는 존재를 속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신호를 receiver, 받는 존재를 속인다 그랬는데 신호를 주는 존재를 속인다. 요거 오답률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왜? manipulation, 모르는 단어인데 따옴표까지 있어. 이게 답인가 봐. 그래서 4번을 고른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동물의 신호, 이건 겉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 오답이 53%고 정답이 33%.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골랐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Journeys 이 첫 문장을 잘 보면 journeys라는 게 여행인데 여행이 midwives of thought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midwives라는 게 midwives가 뭐냐? 그럼 midwife가 복수가 된 거거든요. 그럼 midwife는 뭐냐? 모릅니다. 그럼 못 골라요. 이거 첫 문장에서 여행이 생각의 산파다. 산파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세상과 엄마 사이에서 mid 가운데서 아이를 끌어내주는 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산파란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데 그럼 여행은
생각이 아이처럼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끄집어 나와지도록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천문정보부 다 하는 거예요. 여행하면 생각이 잘 된다는 거죠. 여행은 생각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다면 이건 여행을 해야 생각이 잘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 안 봐도 다 여행이 좋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얘기하기 위해서 moving plane, ship, or train 이게 다 여행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맨 뒤로 가서 이제 빈칸 있는 데로 가보죠. 빈칸 있는 데로 가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정신이. 그럼 이제 생각이 잘 되는 건데 생각이 정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when thinking is all it is supposed to do. 그럼 뭐야? 생각이 그것이 해야 될 모든 것일 때. 그럼 생각이 그것 해야 될 모든 것일 때라는 건 결국 여행과 관련했을 때 여행을 할 때일까요? 안 할 때일까요? 여행을 안 할 때이지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행 없이. 그럼 여행하지 않고 앉아서 생각만 할 때 여행이 잘 될까? 안 된다. 그래서 reluctant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3, 4, 5번에서 헷갈렸는데 자, 멀티태스킹이라는 3번의 후반에 있는 건 이건 여행할 때 쓰는 거죠. 여행할 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또 new task, 새로운 과업, 이거 여행할 때 생기는 거죠. 근데 before the eyes,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 다 눈앞에서 막 생기는 거니까 3, 4, 5는 다 여행에 관련된 건데 바로 1번, 그냥 생각만 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본질적인 걸 잡으면 답은 금방 나온다는 거 이 문장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tend to, 요거 주목해야 돼, tend to.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tend to가 나오면 주목해 보여야 됩니다. 경향이 있다. 근데 어떤 경향이 있느냐?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자꾸 지각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빨리빨리 하면 되지요, 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문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프레스토! 이게 있어요. 이 프레스토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음악을 잘 안 배운 친구예요. 알레그로, 프레스토, 비바테. 이게 다 빠르게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물론 프레스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술할 때 짜잔 할 때 이럴 때도 쓰는데 그래서 빨리 하는 겁니다. 제때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빈칸이 어떤 것인지 선택으로 한번 가보죠. 선택지로 쑥 넘어가서 보면 일생 동안 내가 늦게 오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조화로운 것. 프리시전인 것. 오류가 없는 정확성. 프롬프트니스는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즉각성. 이게 답이죠. 그래서 첫 문장만 제대로 봐도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을 추론하면 답이 튀어나온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저는 이 긴 질문을 어떻게 다 읽고 문제를 답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첫 문장에 좀 비밀이 숨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하셔도 3등급에서 2등급 뛰어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윤종호 선생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두 분 선생님의 핵심적인 비법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수능에서 외국어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종호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바로 영어 듣기 독해 29일에 대한 완성법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예 지문을 정독을 해버리고 선택지에 가가지고 빠르게 그 답을 체크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이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외국어 공부할 때 정독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어 영역에 29일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을 좀 점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지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외국어 영역은 또 실수 때문에 앞서 매력적인 오답 얘기를 해주셨지만 실수 때문에 정말 등급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우리 윤장원 선생님께서 좀 팁을 하나 주실까요? 실수도 실력의 한 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나 내가
아는 건데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듣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볼 때는 이해되는 정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빨리 문제를 푸시면서 네. 많은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하셨으면요. 실전에서 분명 어느 정도는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익숙한 지문이 나오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풀면서 조금 어렵다고 체크를 해 두신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윤종원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제 네. 성적이 많이 안 나온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남은 시점에서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그 등급, 우리가 흔히 이제 모의고사 등급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어느 등급까지 이렇게 어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1등급부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네. 1등급도 뭐 사실 어휘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도 어휘는 잘 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히 낮은 등급, 4, 5등급 정도의 밑에 있는 친구들은 네.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네. 어휘만 해도 성적을 한 등급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성적을 분명히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어휘 공부 매진하십시오. 네. 지금도 성적은 올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29일 남았습니다. 29일이나 남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수능 D-29 외국어 영역 막판 등급 올리기를 주제로 특강을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윤장환 선생님 그리고 윤정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선생님께서 약이 되는 처방 많이 좀 주셨는데 네. 우리 학생들 잘 기억을 해서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내일은 수능 특집 4번째 시간입니다. D-28일입니다. 합격의 결정타, 이 사회탐구 영역을 준비를 했는데 사회탐구 영역을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 좀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ext. 서울의 골목길이 방송됩니다. TBS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인가 없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컵 5위로 통영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폐기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alone.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경량시장은 이제 부재로서 이쁜 거랑 저렴한 메이커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귀한 거 찾으러 온 사람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진짜 이쁜 거 메이커 싸게 가져가려고 오는 거 같아요. TBS